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원주를 찾았습니다.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22번째인 이번 민생토론의 주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였지만 원주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원주의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GTX D 노선과 여주 원주 복선 전철로 원주의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 놓겠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기업들을 유치하고 교육발전 특구로 미래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원주의 주요 현안들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정하, 김한섭 두 국회의원 후보는 원주의 100년 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민생토론회가 아닌 총선용 공약 발표회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총선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고, 조국혁신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건 선거운동을 지속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후보에 대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에 걸쳐 공개됩니다. MBC 강원 3사를 비롯해 KBS 춘천과 지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는 K스탯의 1회에 도내 8개 선거구 각 5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 등을 전화 면접 조사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춘천 갑과 원주 갑,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26일에는 춘천 을과 원주 을, 속초, 인제, 고성, 양양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갑 선거구는 양강 구도 속에 4명의 후보가 뛰고 있어 강원도에서 주목도가 높은 선거구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선거구 명칭과 달리 춘천 퇴계와 석사 등 춘천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만 구성된 선거구입니다. 춘천은 강원도 정치 1번지로 불립니다. 각 정당이 모여있는 것은 물론 도청과 도의회 등 광역기관들도 있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선거구입니다.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민주당 후보로 사상 처음 춘천에서 당선됐고 도당 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강원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선으로서의 힘 있는 그런 추진력으로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춘천의 강원FC 전용 경기장 건립 공약을 발표했고 인구 증가를 위한 3만 명 규모 은퇴자 도시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업 혁신파크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을 위한 전세와 월세 지원 등 맞춤형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을 들였던 춘천호수 국가정원의 완성이 대표 공약입니다. 반드시 제때 완성을 시켜서 춘천을 관광 정원 산업의 수도 메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판사 출신 법조인 김혜란 후보가 대표 선수입니다. 경선에서 현역 의원을 꺾어 기세를 올렸고 춘천에서도 지역 출신 여성 정치인을 배출해야 한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나고 자란 춘천의 맏딸입니다. 누구보다 춘천을 잘 알고 있고 춘천을 사랑하고 또 춘천 발전에 대한 깊은 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첨단 지식 산업 도시를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또 소양강댐 자치권을 확보해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국제학교를 설립해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청 이전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명동 일대 상권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전한 도청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공간을 문화예술, 관광, 춘천 갑선거구는 허영과 김혜란 후보의 양강 구도입니다. 여기에 14대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새로운 미래 조일현 후보가 뒤늦게 가세했습니다. 춘천 중도 유족 복원을 주장하는 무소속 오정규 후보도 있어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도내 8개 선거구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춘천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등록했고 춘천을 선거구에는 전성 후보와 한기호 후보, 이호범 후보 3명이 등록했습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후보는 20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재산 신고서, 병역과 학력,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조합장의 공개된 행사장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전강이를 걷어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자신의 내빈석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양성평등대회 행사장. 한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 진행을 돕던 다른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갑니다. 끌려가던 남성이 저항하자 배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합니다. 끌려간 남성은 양구군 6급 공무원. 이 공무원을 끌고 간 남성은 해당 지역 농협조합장이었습니다. 농협조합장은 자신의 내빈석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안내하던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도 걷어찼습니다. 당시 행사장에는 양구군에서 함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 공무원의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전치 2주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생활해왔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게 이제 자존심 같은 게 확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이었고. 이 농협조합장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양구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반성한다면서 폭행당한 공무원과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해당 지역 공무원 노조가 조합장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될 만큼 빈번한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농협조합장은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적 조치와 별개로 조합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석호인 속초 영랑호에는 부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교를 철거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한 환경 영향 조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든 유지하든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11월 개통한 속초 영랑호수 윗길입니다. 둘레 7.8km의 석호 위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는 길이 400m의 교각이 없는 다리 부교인데 김철수 전 시장 시절 속초 북부권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26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신라 화랑이 반했던 풍광과 병풍처럼 펼쳐진 설악산 장관에 개장 이후 지금까지 누적 관광객 166만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부터 불거진 환경 파괴 논란은 철거 소송으로 이어져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설 철거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부교시설이 호수 생태에 미치는 환경 영향 조사가 실시됐고 결과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조사를 맡았던 강원대 환경연구소는 당장 부교를 철거할 정도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 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만큼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고 측 시민단체는 시간이 가면 호수 생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데크를 제외한 부교만이라도 철거해달라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낸 자료가 있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육안으로 봤을 적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걸 추가로 낼 만큼 이거는 부교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 그 부당함을 알려내는 거거든요. 속초시는 당장의 환경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과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영랑호 환경 보존이 기본 방침이라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조정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영랑호는 그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우리 속초시 대표 자원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게 저희 속초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좀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게 관광 활성화냐 환경 보존이냐 뜨거운 감자였던 영랑호수 윗길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진 가운데 다음 재판 기일은 5월 8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춘천의 한 주택 밀집 단지에서 흑염소들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들리는 소음에 악취까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요. 왜 그런지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입니다. 그런데 뒷마당 건너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낮과 밤, 새벽을 가리지 않고 울음소리가 이어집니다. 주택단지 바로 뒤에서 기르는 흑염소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 3시에도 막 울어요. 마당에서 기르는 염소는 모두 6마리. 주택들 사이에 있는 공터에 땅 주인이 흑염소를 가져다 놓은 뒤 염소가 새끼까지 낳으면서 소음이 심해진 겁니다. 여기가 동물들을 키우는 마당인데요. 이렇게 낮은 울타리를 두고 두 곳이 붙어 있습니다. 소음뿐만이 아닙니다. 이 마당에는 토끼와 개까지 있는데 여름이면 분뇨와 사료 때문에 악취가 올라와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냄새가 들어와서 창문 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염소 주인은 자기 마당에서 동물을 기르는 게 왜 문제가 되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30년 이상을 짐승을 키우던 자리고 이건 며칠 안 됐지 몇 년 안 됐잖아.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왜 백인돌 빼냐고. 이곳에서 동물을 이렇게 길러도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가축을 기를 수 없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5마리까지 사육이 허용되는데 새끼는 가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때문에 이 농장에서 키우는 6마리 중에서 새끼 3마리가 제외되면서 법 위반이 아닌 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 염소 울음소리가 9개월째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이 힘겨운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평창과 횡성, 홍천을 지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이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착공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횡성과 평창, 홍천 지역에 82.5km, 철탑 158기가 설치되는 송전선로 사업 서부 1에서 4까지 모든 구간에 전원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사실상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한 모든 인허가를 마친 건축허가 수순으로 시행자인 한국전력은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횡성군과 평창군, 홍천군은 4월 7일까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부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에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는 전세기가 운행합니다. 이번 전세 항공편에는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강원도 관광을 위해 유치한 필리핀 단체 관광객 620여 명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양양공항으로 입국할 필리핀 관광객은 2박 3일 일정으로 삼척의 유채꽃 명소와 강릉의 방탄소년단 버스 정류장 등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의 군 급식 농축산물 49개 품목에 대해 품질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강원도는 2021년 군 급식 수의 계약이 완전 경쟁 입찰로 전환됐는데 접경 지역의 인증 농산물은 수의 계약으로 우선 납품할 수 있어 품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해서 국방부의 수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36사단이 횡성의 송안리 전투지역의 유해 발굴을 앞두고 횡성보훈공원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엄수했습니다. 36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개토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7주 동안 횡성 송안리 일대에서 6.25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합니다. 송안리 일대는 1951년 2월 국군 3584단과 북한군 3호군단이 전투를 벌였던 홍천의 포위 작전이 이뤄진 곳입니다. 36사단은 지난 15년 동안 횡성과 평창에서 전사자 유해 115구와 수천 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춘천의 야시장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개장합니다. 후평 어울 야시장은 다음 달 12일에 문을 열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장식 때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방문객들에게 4그릇 사용을 권장합니다. 춘천 풍물야시장은 5월 3일에 개장해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물야시장에 7만 명, 후평 야시장에는 12,000명이 찾았습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2024 속초 워케이션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속초시는 3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일도 휴가처럼 일 맛집 속초를 테마로 속초 워케이션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올해 워케이션을 직접 운영하며 서울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문화예술인, IT 종사자 등 1,3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고성군이 공공 캠핑장 6곳에 대해 통합 예약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지호, 오호, 봉수대 등 공공 캠핑장 6곳의 예약 정보와 예약의 현황, 결제, 발권 등의 서비스가 한 번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캠핑장 예약과 결제 시스템이 분리돼 있던 불편이 개선되고 업무 간소화로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가 1,800건을 넘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원도에서 농기계 사고 신고 건수는 1,823건으로 9명이 숨지고 1,12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경운기가 가장 많고 연령대는 60대가 3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농기계 작업을 할 때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술을 마시고 기계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강원 영서와 경기 등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산림에서만 연평균 20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300개 면적에 해당하는 213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원인의 26%가 논과 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방지 인력 400여 명을 산불 취약 지역으로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4월 5일까지 꿀벌의 정상적인 발육을 저해하는 꿀벌 기생충인 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면서 책을 빨아먹는 해충으로 수명과 산란력, 면역력에 악영향을 줘 꿀벌의 사람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강원도는 꿀벌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미산과 같은 천연 성분 약재를 사용하며 가루 설탕법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춘천 서면에서 1년 7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나 축전과 육아용품 전달 등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면 덕두원 1리에 사는 이춘재 씨와 응우 예티탄치 부부 사이에서 이정미 양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서면에서는 2022년 9월 6일 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출생 신고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